안녕하세요. GPM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변수가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변수는 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간단하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사용 위주로 좀 배우고 나중에 익히면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거꾸로 보면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에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시연도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변수를 초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시연도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보면서 갈게요. 변수를 보기 전에 먼저 상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상수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숫자들을 말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상수는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C 언어에서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거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수점을 쓸 때 3.14 했는데 우리는 그냥 3.14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시연할 때는 F를 붙여요. 여기 F를 붙였죠. 물론 F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실수형을 하면서 좀 더 깊이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정수형하고 문자형하고 문자열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적으로 갈게요. 문자형은 뭐냐면 우리 흔히 쓰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여긴 한글에 해당하지 않아요. 영어로 그냥 알파벳 영어로 하나의 글자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써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썼을 때 얘는 문자 A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열은 큰 따옴표를 써요. 우리 앞에서 프린트F 할 때 프린트F가 뭘 찍을 때 큰 따옴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을 출력했죠. 이게 다 문자열이에요. 하나 이상의 문자가 들어있는 거를 문자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변수가 뭔지 좀 볼게요. 변수는 값을 기억하는 거, 이런 상수들을 기억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값이 뭔지를 알려주는 수예요. 어, 그러려면 이제 값을 기억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고 메모리에서 어떠한 주소 안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이 공간의 크기하고 표현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지, 얼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값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표현할지, 실수로 표현할지, 문자로 할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변수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변수는 상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자 안에 값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 스타일로 볼게요. 그러면 만약 여기다 10을 넣는다고 하면 이 상자 안에 10을 넣으면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의 값이 얼마냐고 보면 10이 나오죠. 그런데 이 상자에다가 이번엔 20을 넣었어요. 그럼 20을 넣으면 이 상자는 값이 20으로 바뀌었어요. 그 상자의 값은 얼마예요? 20이죠. 이 상자는 계속 바뀌어요, 내용이. 근데 이거를 이제 상자라고 하기엔 어느 상자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상자인지. 그래서 이름을 정해요. 그래서 얘는 A라는 이름, 얘는 B라는 이름, 얘는 C라는 이름.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데 얘를 변수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상수겠죠. 여기에 나타난 상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 인티저는 정수형을 말해요. 얘를 정수형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정수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꼴은 뭐냐면 대입 연산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안 돼요. 상수에서 상수로 넣는 건 안 되겠죠. 그죠? 이 왼쪽이 최소한 변수는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 A가 들어가면 A는 오른쪽에 있는 값 10을 A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이 상자 안에다가 여기 상자 안에다가 값을 넣어준 거하고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수형의 A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는 뭐냐면 문자형이에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현한다고 해서 문자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B라는 문자형의 B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90이라는 숫자를 넣은 거예요. 만일에 여기다가 A라는 걸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캐릭터 타입으로 B를 만들고요. 상수죠. A를 넣기 위해서는 작은 따옴표를 치고 해주면 B에
a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돼요. 요 상수가 왜 필요한지, 변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형은 이 변수의 특성을 나타내죠. 만약에 이제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 스타일의 뭐 A1, A2, A3의 이제 자동차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다 승용차죠. 승용차 타입의 A1이 있고 A2가 있는 거죠. 근데 SUV 스타일의 S1, S2, S3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SUV 스타일의 차가 S1이 있고 그 다음에 S2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떠한 타입의 이 변수의 이 종류의 타입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떠한 타입이다. 그게 자료형이에요. 이 자료형은 결국에는 크기하고 표현의 방식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C 언어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져요. 이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닌데, 변수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기하고 표현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묶어서 자료형이라고, 타입이라고, 어떠한 타입, 무슨 형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먼저 아까 캐릭터 타입은 뭐였죠? 캐릭터 타입은 문자를 나타낸대요. 문자도 나타내지만 숫자도 나타내요. 숫자도 나타내고 문자도 나타내는 거. 근데 얘는 크기가 한 바이트래요. 한 바이트에 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그 C 언어 할 때 그 영어 알파벳이, 이것들이 대부분 다 한 바이트로 다 표현이 가능했어요. 한글이 들어가면 이제 한글은 더 많죠, 숫자가. 그래서 한글로 이제 한 바이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알파벳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가면은 유니코드라는 걸 배우는데 얘는 두 바이트 문자 코드로 바뀌어요. 한글도 표현하고 뭐 한자도 표현하기 위해서 바뀌는데, 우리 이제 C 처음 배울 때는 이제 한 바이트짜리 이제 영문자를 기준으로만 배운다라는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바이트는 뭐 256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2의 8승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비트가 들어가서 이 비트가 보관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비트가 0이냐 1이냐 이걸 기준으로 값을 보관하게 돼요. 이제 안에 전자장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8개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를 이루는데, 그러면 이제 8개니까 0과 1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의 경우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 수 중에 8개니까 8개. 그래서 256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표현 가능한 숫자가 0에서 255예요. 뭐 대충 개념만 이해해요. 여기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렵다고 이거 이해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요. 나중에 다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일단 한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숫자다. 그래서 얘는 문자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두 바이트는 이제 2의 16승이겠죠. 그래서 숏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캐릭터하고 인티저를 주로 쓸 거예요. 요건 나중에, 숏 같은 거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요. 일단 요 두 가지만, 캐릭터하고 인티저만 주로 볼게요. 그리고 4바이트, 아까 인티저 정수를 하는 거는 한 42억 정도의 숫자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 숫자를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숫자를 쓰는 것보다 그냥 인티저로 쓸 거예요. 인티저 쓰면은 뭐 얼마가 들어오든 뭐 42억만 안 넣으면 되니까요. 뭐 신경 안 쓰고 프로그램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 타입은 인티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문자 타입은 캐릭터로 쓸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다른 것도 써볼게요. 그리고 변수는 여기 보면 사인이 있고, 사인 가로치고 이제 인티저였죠. 그냥 인티저라고 치면 이건 뭐냐면 부호가 있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캐릭터로 예를 들면 캐릭터를 그냥 쓰게 되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숫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unsigned 뭐냐면 부호가 없대요. 없으면 어떻게 쓰냐면 0에서부터 255의 숫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부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숫자의 범위가 좀 틀리죠. 근데 인티저는 그냥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그냥 정수의 스타일이다. 42호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고 캐릭터, 문자, 인티저, 숫자 이렇게만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좀 더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러면 좀 프로그램을 짜면서 좀 더 볼게요. 프로그램을 좀 더 짜서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이건 좀 시간을 또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무조건 만들어서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여기서 쓰면은 이 타이핑 치는 것도 나중에는 또 실력이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제 숫자를 넣을 거예요, 숫자. 그러면 숫자를 넣을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넣다라는 거는 어느 이제 그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죠. 그럼 숫자를 넣기 위해서 숫자라는 건 뭐예요? 기억에 숫자. 얘는 정수죠. 그래서 인티저 이름을 정해야 돼요. 얘는 이제 숫자 타입의 변수를 만들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게요. 얘 이름을 만드는 요령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영문자여야 돼요. 영문자 다음에 숫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뭐 이런 거 안 돼요. 특수기호 안 돼요. 특수기호는 언더바만 돼요. 언더바. 그리고 이런 거 안 돼요. 인티저.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니까요. 그거 헷갈리죠, 처음에. 그냥 A, B, C, D 쓸게요. A. 그 다음에 초기값을 넣어줘야 돼요. 초기값은 0으로 할게요. 그러면 A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0이란 값이 들어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 숫자 타입의 B라는 걸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10을 넣을게요. 그러면 변수가 두 개 만들어진 거죠. 근데 A의 변수에다 값이 0이었는데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9를 넣는다고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A라는 변수를 이미 만들었죠. 근데 만든 이유는 인티저라는 게 앞에 붙었어요. 어느 타입으로 만든 거죠. 어느 타입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A를 만들었는데 다시 인티저 타입으로 A를 만들면 여기서 만들었는데 또 만들었다고 에러가 나요. 이럴 때는 A에다가 값을 추가적으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타입을 쓰지 않아요. 타입은 처음 만들 때만 써요. 그리고 수정하고 싶으면 A에다가 그냥 9를 넣어주면 돼요. 대입 연산자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변수는 아무 곳에나 만들 수가 있어요. 단 인티저 이제 t라고 하나 만들게요. t는 0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곳 이제 만약 이곳에다가 t는 뭐 9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빨간 줄 같죠? 빨간 줄. 내가 사용하려는 것보다 선언이 위에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선언이 밑에 되어 있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 밑에는 정상적으로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t하고 이제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을 수 있는 게 이꼬르죠. 그러면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a 얼마예요? 지금 a는 얼마죠? a는 지금 9죠.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플러스 연산자는 뭐냐면 두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9 플러스 10이 되죠. 그러면 이 더한 값이 1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t는 19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산자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거죠. C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은 이거 별이고 x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누긴 이거죠. 사칙 연산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가지고 좌우의 값을 더한 결과를 하나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a는 9고 10이니까 두 개 얼마예요? 합은 19죠. 그러면 19가 t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돌아와서요. 이 t의 값을 이제 만들었죠. 이건 합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다가 이거를 찍어 볼게요. 이제 찍을 때 우리 printf를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printf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찍혔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배웠죠. 뉴라인까지 배웠죠. 라인을 하나 내리는 거. 그런데 이제 변수를 이제 t를 찍고 싶어요. a하고 b도 찍고 싶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센트를 이용해요. 퍼센트를 이용을 해서 이 퍼센트가 나오면 아, 이곳에 지금 현재 그 큰 따옴표에 있는 값 말고 다른 값을 넣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d라고 하면 d는 뭐냐면 대시멀이에요. 십진수를 나타내요. 십진수의 값을 요 값이 요 이제 뒤에 있는 변수를 넣어주면 그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보면 %d 플러스 %d 이꼬르 %d예요. 그 다음에 %d의 자리, 요 앞에 자리에 들어갈 변수를 적어줄게요. a하고 b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t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찍히냐면 이런 경우에 이 %d 자리요. 요 %d 자리에 콤마 다음에 이 콤마 다음에 인자가 바로 들어가요. 이 큰 따옴표를 끝나면 콤마가 들어가게 되고요. 콤마 다음에 이제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 자리에 b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d 자리에 t가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찍혀요? 얘는 a는 현재 9죠. 그리고 b는 얼마예요? b 10이죠. 그리고 t는 얼마예요? t는 여기서 지금 두 개 값을 더했죠? 19죠. 각자의 위치에 여기 콤마 다음에 요 %가 나온 숫자하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변수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변수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여기서 컴파일 할게요. F7 컨트롤 F5 어떻게 출력됐어요? 요 자리에 A의 값 9가 찍혔고 B 10이고 그 다음에 T 19 이렇게 다 제대로 찍혔죠. 이거를 이제 %를 서식 문자라고 하는데 이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뒤에 변수 값들을 찍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정수를 썼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캐릭터형도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형으로 이제 AA를 만들게요. 얘는 97이라고 할게요. 97. 그 다음에 캐릭터형으로 BB라고 만들고 얘는 몇 수로 할까요? 상수로 할게요. 상수 A.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문자 A죠. 왜 이게 작은 따옴표가 쳐지냐면 위에서 A 있죠. 이거는 변수잖아요. 변수하고 상수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상수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쳐가지고 변수하고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화면에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프린트 F로 찍을 거예요. 이거 역시 찍으려면 이거는 캐릭터예요. %C.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찍히는 건 콤마 다음에 AA. 그러면 이제 97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BB 하면은 A가 찍히겠죠. 그런데 이 %C는 무조건 문자를 찍어요. 근데 AA는 97을 넣었죠. 그러면 97이 문자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 문자로 어떻게 바뀌어 나오냐면 아스키 코드라는 걸 이용을 해요. 아스키 코드를 이용을 해서 문자로 바뀌게 돼요. 그럼 아스키 코드 잠깐 볼게요. 이게 아스키 코드 표예요. 아까 여기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십진수의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를 넣으면 이 숫자에 따라서 문자들이 나오게 돼요. 아까 97 넣었죠? 여기 보이나요? 97. 이 97이 A로 바뀌게 돼요. 98이면 B. 이런 식으로 들어온 십진수의 숫자가 문자로 바뀌어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97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얼마가 나올까요? A가 나오겠죠? 한번 컴파일해서 출력해 볼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뉴라인 넣어주고요.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문자를 이제 %c는 문자를 지금 있는 값을 무조건 문자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7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문자로 찍어라. 그래서 문자 A가 찍혔죠. 그 다음에 C는 뭐 지금 현재 A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A하고 B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97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직접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printf 이런 것도 가능해요. %d 이 자리에는 무조건 값을, 변수가 아니어도 그 뒤에 값을 가져와서 찍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d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뉴라인 또 넣어줄게요. 이곳에다가 5, 6 그러면 11이잖아요. 이렇게 찍는 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변수의 값을 읽어서 그 자리에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printf 우리 문자열을 찍을 수도 있어요. 문자열 그거는 %s예요. 스트링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약자인데 직접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c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찍냐면 이것도 뉴라인 넣어줄게요. 직접 넣을 때는 상수 있죠. 문자열 상수가 어떻게 됐죠? 큰 따옴표를 치고 그 다음에 tom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다 쳐볼까요? %c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여기다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러면 문자니까 어떻게 해요? 문자 상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t 이걸 표현됐죠? 그 다음에 또 되죠? 그 다음에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s는 콤마 다음에 값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그 다음 걸 가져오겠죠? 이렇게 매칭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F7 Ctrl F5 어떻게 됐어요? 얘는 %s로 스트링이 찍혔죠. 문자열이 찍혔죠. 그러면 tom이라는 문자가 이곳에 찍혔죠.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찍었죠. %c, t, 요거 t죠. 그 다음에 o, m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이 자리에 찍은 거예요. 지금 printf를 가지고 숫자나 문자열을 어떻게 찍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 서식 문자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한 게 이건데 이 서식 문자 %를 이용을 해서 printf에다가 변수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를 이용을 해서 그 뒤에 오는 문자에 따라서 값을 어떻게 출력할 건지가 나와요. 그러면 d는 데시멀이죠. 데시멀에 10진수 그 다음에 unsigned에서 10진수 정수를 찍을 수 있어요. 이 회색 부분은 잘 안 쓰여요. 잘 안 쓰여서 회색이라고 했고 이 뒤에 부분도 많이 쓰이는데 이건 좀 실력이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얘하고 이 세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C는 아까 했죠. ASCII 코드에 문자 하나 찍는다고. 캐릭터 문자 하나 찍는 거예요. 캐릭터에 문자를 하나 찍는다. C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트링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S예요. 문자를 찍는다. 그래서 예제로 보면 여기 printf 아까 했죠. %d 큰 따옴표를 나가게 되면 콤마가 만나게 되는데 콤마의 첫 번째 인자가 %d 자리로 가죠. 그 다음에 인자가 그 다음 자리로 가죠. 요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류가 나겠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문자죠. 이건 문자열이죠. 하나씩 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s 그래서 총 4개죠. 요게 요건 잘못됐어요. 요거는 매칭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 %를 이용을 해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캔F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스캔F는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넣어요. 어디서 입력을 받아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